5월 5일 어린이날. 저는 주돈입니다. 어저께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50bp의 QT를 진행하겠다. 근데 QT에 대한 자세한 발언은 안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QT는 6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 최고 월 950억 불까지. 그죠? 월 950억 불. 116조예요, 월.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어,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주가에 녹아들었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이 폭등을 했는데, 과연 폭등을 할 수 있는 이유였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괜찮았다,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지표들은 별로 그렇게 안 나왔어요. 어제 미국이, 주가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제처럼 또 양봉을 쭉 그릴 수 있는지,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이 그나마 하루 쉬었다는 거,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별로 안 좋았다는 거, 그런 거를 봐서는, 좀 내일 기대를 해도 되겠고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월요일 돼서 확인을 한 다음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지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포예요. 이제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요. 어제 방송을 안 했죠. 어제 이제 금리 인상 나오는 거 보고 방송을 하려고 어제 오늘 뉴스를 모았는데 뉴스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가 없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가 전부고 그 뉴스를 재탕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차트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IA 국장이요. 사우디를 급히 방문했다. 그죠? 근데 그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를 아주 미량 더 증산을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요런 러브콜은 계속 갈 겁니다. 젤린스키가요. 안정이 보장되면 중립국화를 수용하겠다. 그죠? 아하.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이죠. 그때를 맞춰가지고 말을 한 것 같이 그죠? 기회는 이때다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이 지금 젤린스키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데 이 참나. 그러면 이거는 벌써 한 달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우크라이나 중립국에 관한 내용은 한 달 전에 나왔어요. 한 달 전에. 그죠? 벌써 한 달 전에 러시아하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그 협상을 할 때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 이후에 또 협상을 안 했는데 중립국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중립국 비핵화 그 다음에 돈바스 크림 우크라이나 EU 가입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EU만 가입을 하겠다. 요 문제만 우크라이나가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다 내준 거였어요. 돈바스까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중립국화를 수용을 하겠다. 뭔 소린가요? 한 달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국토는 완전 그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협상을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했으면 한 달 전에 했어야죠. 젤린스키라든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참 그리고 언론이요 지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언론이 너무 선전전에 치우치고 있다. 그죠? 우리나라는 왜 아니 전 세계는 왜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가 잘못했다.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이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굳이 이 주식을 하면서 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냉정하게 볼 때는요. 지금 러시아가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질 않아요. 단 하나 러시아 증시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만 봐서도 러시아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무슨 뭐 러시아가 부도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뿐이에요, 말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만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젤린스키가 먼저 이거 얘기를 했거든요. 푸틴이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얘기를 했으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슬슬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왜? 5월 9일 날 전승절을 기해 가지고 평화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휴전 협상이라든지 어떠한 협상 해가지고 전쟁을 일단은 마무리 짓는 그런 모양새로 가야 되는 게 또 러시아의 입장이니까 요 뉴스는 전쟁이 조만간에 끝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만약 끝나고 나서 유가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곡물가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죠? 지금 자원은요 난리예요. 리튬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다 이제 그 자원 그 뭐라 그럴까? 그냥 폐쇄 그 무역 정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각국이 자국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이제는 세계화는 끝났다. 그리고 신냉전이 시작이 됐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 그런 걸 예측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헤지펀드 시타델의 CEO라고 그러는데 인플레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서 그렇지, 이 월가의 전문가들은 힘들다. 뭐 지금 다들 나와서 연착륙 얘기를 하잖아요. 연착륙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지금 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나마 다행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 지표가 바뀐 게 없어요. 뭔가 확실하게 뭔가 지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행이다. 하루 정도 지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나마 5월 5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안 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최소한 주돈에게는 어떠한 지표들이 거진 움직이질 않았다. 꿈쩍하지 않았다. 연착륙, 경착륙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 대학생들한테 금종령 나가지 말라 있잖아요. 지금 이제 노동절 연휴인데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거를 점점 완화를 한다. 한쪽에서 완화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봉쇄를 하고 그죠? 금리죠. 가장 큰 거였죠. 6월부터 대차대 지표를 축소를 하고 기준금리 0.5 그죠? 50bp 75bp 나왔다 그러면 작살난다 그랬는데 그나마 아니고 또 파월이 아주 부드러운 멘트로 해가지고 비둘기파적인 단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주 부드러운 단어로 지금 경기가 괜찮다. 금리를 지금보다 더 올리진 않더라도 3개월 연속으로 해서 0.5% 정도는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안심시켰는데 그게 과연 안심일까요? 요거요 0.5% 두 달 전만 해도 생각을 못했던 수치고요. 3개월 연속 0.5%는요. 두 달 전만 해도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만약 이런 거를 상상했다 그러면 그때 증시가 더 폭락을 했을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인다? 최소한 5월 달에 0.5%는 받아들여야죠.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를 누누이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쭉쭉 빠졌잖아요. 엄청나게 횡보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가 차트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6월달 0.5% 빠지는 거는 주가에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그리고 7월달 0.5% 빠지는 거는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3개월이면요 1.5%예요. 1.5%.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4%대가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 모기지 금리가 5% 됐다. 요것도 아주 준수한 수준이죠. 그 미국은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 5%라 그러면 15%까지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기지 금리가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임금 인상을 다 해줄 거냐? 그러면 임금 인상이 되는 순간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그죠? 인플레가 일어나잖아요. 제일 무서운 인플레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임금 인상을 시켜줘가지고 해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 인상이 된다 그러면 설령 우리나라가 임금 인상을 다 해줘. 막 그 붐이 불었어요. 기업 실적이 엄청 좋아. 임금을 막 10%씩 올려줘. 그러면 그게 인플레인데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겁니까? 금리 더 올려야죠. 그죠? 악순환인 거예요 지금. 너무 실업률이 적어가지고 취업을 너무 많이 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악순환의 기본적인 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 임금 인상 제대로 안 됩니다. 대기업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중소기업은 안 돼요. 그리고 임금 인상, 대기업 위주로 임금 인상을 조금만 해줬다. 그러면 귀족 노조라 그래가지고 또 질타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 어떠한 그 언론의 그 패턴, 메커니즘, 그 이상한 프레임에 딱 가둬놓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임금 인상이 없어요. 임금 인상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이만치 올라갔다, 금리 올라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부동산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죠? 안 좋다. 오펙 플러스에서 6월부터 일일 생산량을 43만 배럴을 증량을 하겠다. 그죠? 이거 살살 구웠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죠. 한 중국에서 나오는 게 한 500만 배럴 정도 된대요.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2억 명의 기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2억 명이. 그죠?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뭐 유엔 그 뭐 통합 보고서, 유엔하고 EU하고 합동 보고서 여기서 나온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가지고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2억 명 정도의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 기사는요 신흥국이에요. 그죠? 우리 계속 신흥국도 추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신흥국이 하나 둘 뽀개질 때마다 우리는 뭐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게 5개, 6개 여러 가지로 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어떠한 그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국가가 뽀개지고 막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주가로 확 넘어올 때가 있어요. 신흥국 위기 그러면서 그때 빠지는 주가가요 거진 폭락 정도의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가장 그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죠. 어제 저기 미국 금리가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미국은 그죠? 임금 인상도 지금 임금 인상률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돈도 잘 벌어, 돈도 잘 써. 그러면 별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그 미국이 얘기하는 연착륙, 경착륙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요 아닌 거예요. 3개월 동안 1.5%가 상승할 겁니다. 네? 금리가. 우리나라 경기는 위축될 거예요. 환율 저 정도로 높고 유가가 저 정도로 높으면요. 경제 수지는 계속 적자가 날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미국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라 올라간다? 잘못하다가 디커플링 날 수도 있어요. 그 디커플링이 아니라 빠질 때, 미국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미국 오를 때 못 오르는 아주 희한한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니다. 더 냉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베이징이 심각해졌다. 아까 전에는 이제 조금 중국이 완화됐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베이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죠? 서비스 업종 폐쇄, 운행 제한, 그죠? 재택근무, 전화, 유동인구 줄이고, 기업 활동 안 되고, 그죠?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베이징이다. 상해도 점점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베이징도 감염자 수가 늘어난다. 중국은 안 좋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다. 이런 걸 숨길 수가 있고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다. 파월이 75bp 배제도 불신. 월가가 불신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계속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근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워렌 버핏이 애플을 이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애플을 또 사들였다.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죠. 미국장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만 가장 좋아요. 돈을 버는 거는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작살나, 우리나라 작살나. 그죠? 일본도 작살나고 있는데 쟤네들은 뭔 이유인지 몰라도 환율을 고환율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슨 미러리 있어요. 물밑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를 합작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다가 우리나라 또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괜히 미국하고 일본 뒷구녕이만 쫓아다닌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경제예요. 그리고 경제가 선반영되는 거는 주가고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해야 됩니다. 최소한 미국, 일본하고 같이 움직여야죠.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뭔가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중국은요, 한국, 이제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조율 강화를 원한다. 이게 경고죠. 그죠? 야, 니네들 너무 미국하고 너무 친해지는 것 같아. 왜 우리를 무시하지? 니네들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퍼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반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기사들은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유화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어느 순간에 강경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요, 못 오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게 LG 생건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LG 생건이 140만 원인가? 거기서 쭉 빠져가지고 지금 80만 원, 90만 원대에서 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 사고 싶어요. LG 생건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못 하겠어요. 왜? 중국 때문에. 그죠? 다들 그래가지고 그 LG 생활과학을 투자를 못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무너질 회사가 아닌데. 그리고 우량주 중에 우량주고 소비재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회사 주가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폭락. 그리고 뭐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반등도 없고.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의 사이가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닌가. 벌써 주식에는 이런 의미적인 그런 하락세가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점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도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미주하고 아프리카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를 한다. 한번 경고가 있었죠. 아, 이거 끝난 거 아니다. 코로나 끝난 거 아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옛날 델타하고 오미크론하고 이게 중증도에서 오미크론이 약하다 그랬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확산세가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죠? 지금은 우리는 중국만 보고 있는데 중국이 아니라 새로운 변이. 제가 이제 그 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이가 일어날 때 옛날 델타는 중증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죠? 근데 오미크론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없다. 그냥 독감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엔데믹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만약에 확산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점점 더 그리고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변이가 나왔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큰 이전의 그 코로나 팬데믹보다는 더 큰 그 위험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인 모를 이상한 전염병도 돌고 있다. 그죠?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모기지금리가 5% 넘었다. 5%가 넘어갔군요. 모기지금리 10담보대출이죠. 미국에서 5% 넘었다. 근데 이거는 평균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신용도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직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금리 차이가 천차만별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5%에서 한 15%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네들은 괜찮죠. 왜? 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높고 취직 잘 되고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저쪽으로 이직만 해도요. 보통 한 20% 정도 임금 상승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만큼 없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그죠? 이제 엔데믹 되고 국가 간의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규제가 풀리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저가 미국에 그 중남미 그 저가 인력들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완화가 되겠죠. 임금 상승률은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는 조금 떨어지겠죠. 인플레. 근데 그때 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죠? 그러면 경기 위축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연구진이요. 백신 등 제3의 변수 없으면 오미크론도 델타만큼 치명적이다. 그죠? 이런 기사들이 몇 번 나왔어요. 과거에도 나왔고 그 오미크론이 지금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 근데 지금 또 딱히 백신이라고 새로 개발돼가지고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쯤이면 치료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치료제만 나오면 이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치료제가 아직까지도 안 나와 있다. 그리고 치료제가 나와 있는 것도 효과가 그렇게 그러니까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는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추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코로나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올 여름까지는 간다. 우리 장 그 수요일 날 장 마감한 거예요. 여기서 마감했다. 사실 여기서 어디로든지 투자를 하기가 애매한 구간. 제가 투자한다 그러면 요거를 뚫고 내려오면 곧버스,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레버리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박스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박스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만약 오늘 저녁에 미국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내일 양봉으로 쭉 출발하겠죠. 양봉이 쭉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양봉. 이렇게 양봉 하나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미국장이 괜찮다 그러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미국장이 다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 박스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당장 투자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요. 어제 그나마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그죠? 이것만 봐도 오늘 또 양봉이 하나 그냥 세게 하나 딱 나와버리면 기가 막히죠. 하나 더 월요일날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뭐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땡큐인데 어제 하루 같아요.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지표가 변한 게 없어요. 뭔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10년물 국채라도 쭉 빠져줘야지. 그죠? 환율이라도 좀 확 빠져주든지 뭔가 확 빠져주는 어떠한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심리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미국장은 몰라요. 미국장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또 계속 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뭐 그죠? 뭐 이런 이게 어떻게 되나? 응? 이게 그리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딱 서버리면 이게 애매하죠. 그죠? 파란색 나왔다 그러면 애매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나와도 애매하죠. 뭐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나와도 애매하고. 그죠? 무조건 양봉 쭉 기대해 보겠습니다. S&P 그죠? S&P도 이제 양봉 하나만 더 나오면요 크게 노는 거예요. 크게 박스가 걸리더라도 큰 박스가 걸리는 거죠. 그죠? 최소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오늘 양봉 쭉 나오면. 근데 음봉 나와버리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죠? 뉴스는 계속 재탕에다가 저 뉴스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뉴스가 없잖아요. 그죠? 전쟁이 끝나면 몰랐는데 전쟁도 앞으로 한 일주일은 지나야지 전쟁이 끝날지 안 끝날지 그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볼 게 차트밖에 없다. 근데 차트도 안 좋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요게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오늘 양봉 하나 쭉 나와버리면 그동안에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들이던데 그러면 외국인은 위시로 삼성전자를 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시 한번 한 2% 3%짜리 양봉 하나 쫙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위시로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여기 양봉 하나 쭉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양봉 나와가지고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멋쟁이 아주 멋지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크게 한번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크게 움직여야지 돈을 법니다. 짜잘하게 잔파동에서는 돈을 못 보죠. 중국 그죠? 경고예요. 경고예요. 그러면 중국은 일단은 차트만 지나가고 보는데 애매하게 걸렸죠. 내일도 한번 봐야 되고 그죠? 만약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요 라인 한번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거 보고 요거를 데드크로스로 더 이상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어느 바닥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안 좋아요. 차트만 본다 그러면 하락세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약 반등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간다 그러면 뭐 끝도 없죠. 안 좋다. 그런데 오늘 장이 어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음봉 베트남이 음봉 안 좋죠. 베트남도 뭔가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지금 베트남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ETF라든지 베트남에 관련된 ETN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투자는요 진작에 했어야죠. 그리고 이 매물대가 엄청나요. 이 매물대를 뚫고 나가기가 어디다 걸린 거야? 뚫고 나가기가 엄청납니다. 이 매물대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 뚫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껏 해야지 노는 자리가 요 자리인데 그죠?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베트남 일단은 투자 보류. 그리고요, 환율이요. 어제 그 발표가 나왔는데 40원을 뚫고 미만으로 쭉 빠져줘야 되는데 왜 안 빠졌을까요? 아쉽죠. 그리고 1250원까지는 갔는데 다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1200 앞에 1249원만 됐어도 그나마 다행이라 그랬을 텐데 왜 갑자기 58원? 저건 뭘까요? 오늘 만약에 미국 나스닥이 또 폭등을 해가지고 환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1240원대 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그 금리 올라간 게 과연 호재였나? 미국이 폭등할 만한 그런 재료였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지표죠. 달러 지수도 똑같아요. 좀 쑥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내려가. 이게 예전에 93, 94에서 놀던 거거든요. 이만치에서 놀던 거였는데 갑자기 100을 넘어가더니, 그죠? 이 100 넘길 때도 엄청나게 그 매물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100 넘기고 나서 안 내려와요.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는 내려와야지. 천천히라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약하다. 많이 약하다. 뭔가 아닌 것 같다. 지수가 3% 올라갈 정도의 그 강도로 다른 지표들은 변화가 없다. 더 변화가 없는 건 얘죠. 얘는 왜 안 내려오나요? 내려오세요, 좀. 왜 안 내려오나요?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죠? 의미 있는 하락세가 쭉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 하루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해야지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상승을 할 때는 쭉 올라갔다가 찐찐찐찐 올라가는 거고, 하락을 할 때는 음봉이 쭉 생겼다가 찐찐찐찐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음봉 안 생기잖아요. 봐세요. 음봉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며칠 단인가요? 이 음봉이 더 세네. 이 음봉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의미 없다. 그래서 지표가 별로 안 좋다. 원달러 환율 뭐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떨어지는데 오히려 저희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2.5까지 봤었는데 다시 올라갔네요. 2.5까지 봤었는데 맞나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지표들이. 그리고 항생은 마이너스, 상해가 0.68% 상승을 했고요. 대만도 뭐 꼬리꼬리, 호주 꼬리꼬리. 일본은 왜 오늘 증시가 안 열렸죠? 오늘까지 쉬는 날인가요? 모르겠어요. 일본은 관심 없다. 130엔을 돌파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금값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다. 구리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죠? 구리가격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는 거에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기름값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 기름값은 기본적으로 100불.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110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10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100 떨어지면 다시 사야죠. 100에. 100불 오면 무조건 사세요.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왜 안 내려오세요, 천연가스. 지금 인플레 잡히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엔화 130에 129.7. 어마어마하네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죠? 올라갔는데, 그렇고, 이게 지금 4시, 대략 한 4시 50분, 요 기준인데, 유럽은 어저께 상승 못한 거를 오늘 상승을 하려고 꾸리꾸리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봉 쫙쫙. 양봉 2개 쫙쫙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한 건데, 그죠? 상위 그룹들은 4%에서 뭐 5%, 9%, AMD 같은 거 9%까지 올라갔네요. 삼성전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죄송합니다. 얘는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까지 코로나 걸린 지 거의 2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기침이 안 멎지네요. 그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의미 있어요. 의미 있는데, 이 의미가 큰 놈 위주예요. 그죠? 나스닥 상승률보다 더 높다. 그죠? 얘네들이 그동안에 나스닥 하락률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많이 빠진 놈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죠? 그러면 올라가면 얘네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상승한다 그러면 오늘 양봉이 쭉 나와주면 땡큐. 근데 오늘
실망 매물이 나왔다. 벌써 주가에 다 반영이 돼버렸다. 이 호재가 호재가 아니죠. 이 당연시한 이 뉴스가 이제 주가에 벌써 다 녹아들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얘네들부터 빠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빠지는지 많이 올라가는지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러고 나서 내일 금요일장 생각을 해보고 월요일 날 한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요, 증시는 사실 뭐 갈피는 못 잡겠어요. 내일 상승을 할 것 같긴 한데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장이 열려봐야지 알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딱 두 가지예요. 갬이 필요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거 없어요. 외국인하고 최소 외국인이 사들여야 돼요. 외국인이 쭉쭉쭉 사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 2, 3천억 정도. 근데 기관도 한 2, 3천억 정도 쭉쭉 사들여야 돼요. 이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